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우리 대한광통신이 오늘 화요일장에서 세력들의 정확한 움직임의 포착과 그리고 숨겨져 있었던 내부의 이야기가 동시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자리가 얼마인지, 어느 가격대인지, 그리고 대한광통신의 실제 위치는 어디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주앵커가 오늘 대한광통신의 대응, 전략 자료와 타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한 번씩만 클릭을 해주시면 주앵커가 준비한 자료는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자, 빠르게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대한광통신의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3억 원이라는 액수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액수는 무엇이냐? 우리 대한광통신이 공시한 액수입니다. 수주 잔고가 1103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103억 원이라는 액수가요,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도 실시간으로 액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죠. 자, 이 숫자가 나온 구조적인 원인은 사실 명확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연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다가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구조 하나 있죠. 데이터 센터 건설에서 반도체 칩셋 발주와 광 케이블 발주는 같은 타이밍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칩셋은 데이터 센터의 두뇌죠, 두뇌. 머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 케이블은 그 두뇌를 연결시켜주는 신경망이에요. 아무리 좋은 성능의 내용들 또는 AI 반도체 수만 개를 꽂아 넣어도 서버 간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대용량 광 케이블이 안 깔려 있으면 그 모든 것들, 그 비싼 것들 데이터 병목에 막혀서 단 1초도 제 성능을 못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하나가 완공될 때까지 광 케이블의 발주는 칩셋 발주와 거의 동시에 또는 더 먼저 일어나야 되는 파트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한광통신 1103억 원,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기록 중이다, 계속 많아진다 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요, 지금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숫자만큼 우리 대한광통신의 수주가, 이 잔고가 계속해서 갱신될 것이다 라는 말을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전역에 간다라고 했죠. 전역.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중간 노후화되어 있거나 또는 사이사이 끊겨져 있었던 내용들 전부 다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줘야. 근데 여기서 우리 대한광통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주가 과연 없을까요? 아니죠, 주주님. 이제 시작된 수주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폭발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대한광통신의 수주와 내용들은 더 강해지고 대한광통신의 주가조차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앵커는 지금 15,000원대인 대한광통신 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지금부터가 최저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무지성으로 무작정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라고 하기엔 세력들의 함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앵커가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대응 전략 짜고 가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개인들이 던지는 모습과 어느 정도 공포에 빠뜨리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의 전략을 탄탄히 하고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어땠는지 주앵커가 차트를 통해서, 수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5,900원이라는 종가를 남겨줬는데 마이너스 2.63%, 수치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안쪽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닌가 물음표를 지으실 겁니다. 자,
왼쪽 아래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외인들 2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집어넣었어요. 54만 주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희귀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매수치가 2배가량 늘어났다라는 거. 이게 정말 희한하고도 명확한 정보예요. 그리고 힌트죠. 지금이 기회가 맞다라는. 그러면서 기관을 보시게 되면 기관은 어제 매도했는데 주앵커? 맞습니다. 그런데 매도의 총량이 금요일보다 어제였던 월요일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고작 3만 주대의 매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인들이 매수했는데 기관은 매도했으니까 아직도 이 자리는 잘 모르겠는 자리야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인들의 매도 수치는 2배씩 늘어났고 연달아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 그러면서 기관의 매도는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럼 지금이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환의 시작 아닐까라는 판단까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정확한 친구 프로그램까지 등장을 하죠. 바로 프로그램은 100만 주가 넘어갑니다. 104만 주의 순매수가 기습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제 장이 빠지는 월요일장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외인과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등한시 해야 될까요, 주주님?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그널을 하나 얻었다면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자, 이 확신은 공매도 잠시만 띄워드렸는데요. 어제 공매도는 0.82%, 수치가 극단적으로 또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공매도 평균가 15,700원대를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15,900원이었고요. 자, 이렇게 공매도가 왜 갑자기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 나갔느냐? 일단 손실을 현재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왜 공매도가 몸을 움츠러치면서 왜 수비적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좀 봐주셔야 돼요. 그것은 일단 주도권 자체가 누구에게? 세력들에게 몰빵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공매도가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정말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면 막는 그림이 나왔어야 됩니다. 매매 비중 키우고. 근데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가 않고 몸을 움츠러뜨리고 수비적인 모습이 나왔다. 이거는 차트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캐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대한광통신이 날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5조 원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BEAD라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자, 주주님, 앞에 말씀드렸던 1103억 원의 잔고가 왜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가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정부의 세금 집행 방향에 답이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인프라법의 일환으로 약 55조 원 한화, 이 금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즉 BEAD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말을 해버렸어요. 미국 전역의 통신 인프라를 아예 갈아엎겠다는 연방정부의 움직임이 이제 제대로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 빗장이 하나 잠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BEAD 이거 예산을 집행하면서 모든,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통신자재 미국산, 얘네한테는 자국산이겠죠. 미국산 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바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글로벌적인 광케이블 기업, 무슨 통신 기업이라고 할지언정 이 미국 보조금 55조 원짜리를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준비를 하고 깔끔하게 시작을 걸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의 대한광통신. 이미 인캡 아메리카 9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경쟁사들이 규제 앞에서 멈춰설 때 우리 대한광통신은 55조 원이라는 예산 집행의 수혜를 그대로 가져가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국의 인듐이라는 희귀광물, 이거 수출 규제 때문에 대한광통신의 경쟁사들이 골머리를 안 그래도 썩히고 있어요. 자,
중국이 전 세계 60% 가까이 광 케이블을 지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다 이 인듐이라는 희귀광물이 들어갑니다. 광 케이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지금 이걸 제한하니까 골머리를 썩히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BAD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된 상황, 말도 안 되게 앞뒤로 막혀버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 대한광통신은 독식을 시작한다. 왜? 중국 인듐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대한광통신이면서 미국 자국 내 공장까지 보유를 한 게 대한광통신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역대급 수혜 자리 독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경쟁사와도 이미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기회라고 읽어야 되면서 우리 대한광통신의 최저가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이 장난치는데 혈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수익은 고스란히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주주님들에게 물량을 하나도 내주지 않으려는 정말 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앵커가 오늘 화요일장에서만큼은 속지 마셔라, 넘어가지 마셔라, 대응 전략과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바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주앵커의 개인 번호 6783-9842 잠시만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주님, 여기로 대응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요, 주앵커가 먼저 보여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대한광통신의 가장 완벽한 타점과 시나리오 뒤에 있는 내용까지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번호 6783-9842입니다. 여기로 주앵커가 대응 자료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한이라고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앵커가 대한광통신의 소식 그리고 공시 빠르게 확인을 못하는 주주님들을 위한 소통방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다 안내를 드릴게요. 물론 이 대한광통신의 대응 자료가 먼저이겠지만 주앵커가 실력 발휘 무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대한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앵커가 선물을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다름 아닌 이겁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주앵커가 보고 있는 종목과 정책, 섹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직전에 볼 수 있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를 바로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혹시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당장 나는 대한광통신 화요일장이 급하다 대한이라고 남겨주시고 주앵커의 선물 지금 바로 화면을 바꿔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앵커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선물 바로 매집입니다.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끝 맞춰두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치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주주님 긴가민가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왔고 그 기회를 거머쥘 수만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주님.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1, 2위 기업 삼성과 SK 하이닉스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거머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앵커는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주앵커의 개인 번호 6783-9842 여기로 매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주앵커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테마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딱 하나 있어요. 자, 주앵커가 주주님께서는 조금은 생소한 테마, 종목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일단은 실력 확인해 봐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난 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과 나는 그 테마, 그 종목을 정말 몰라 관망만 할래 라고 하시는 순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누군가는 같은 타이밍에 봤습니다만 그저 구경만 하다가 나도 이 종목 봤었는데 나도 그 종목 들었었는데 그때 살걸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또 조금이라도 내가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이게 진짜로 되네, 나는 확인했다 라고 되는 겁니다, 주주님. 그리고 이걸 주앵커는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어떻게? 위에 있는 주앵커 개인 번호 6783-9842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할 겁니다. 또한 주앵커가 실제로 볼 수 있었던 매집 종목은 뭐가 있었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화면을 좀 띄워드렸습니다. 두 종목
천일고속과 동해안고속. 자, 어떻습니까, 주주님? 조금은 테마가 생소하다. 나 그 종목도 처음 들어봐. 라고 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주주님. 두 종목 다 2주가 채 되지 않는 시간, 12월 20일부터 12월 3일,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가 안 되는 시간 동안 얼만큼 올랐나요? 저점을 대비해서 36,900원부터 얼마? 399,900원까지 몇 프로? 저점 대비 981%, 단 한 번의 지체 없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위험 신호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꺼림직하지 않았어요.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동해안고속 종목은 어땠을까요, 주주님? 자, 최저가 7,170원입니다. 그런데 최고 69,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실제로. 저점 대비 얼마? 749% 상승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해안고속은 조금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자, 상승을 보십시오. 상한가도 치고 상승도 깔끔히 하다가 무려 며칠? 6일 동안 상승분의 절반을 던지게 됩니다. 자, 6일 동안 떨어지니까 어때요, 주주님들? 단순히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세력들도 10% 정도는 나가 떨어져요. 생각보다 더 빠지는데? 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들은 이걸 전부 다 본인의 것으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왜 잡아갈 수 있었느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진짜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다? 정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섹터는, 테마는, 이슈는 똑같았어요, 주주님. 근데 이거 들고 있던 분들, 알고 있던 분들, 진짜 이 종목, 이 섹터가 수혜인가? 물음표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일고속과 동해안고속이 진짜 수혜, 그 종목, 그 주가 맞는가? 물음표를 띄우셨어요. 이때 이미 게임은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던 자들만 전부 다 잡아가는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앵커가 이런 걸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을 위해서 이 타이밍과 기회, 일단 먼저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왜? 위에 있는 주앵커의 개인 번호 6783-9842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주주님, 이런 생소한 테마와 섹터의 종목을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주앵커의 실력 발휘 먼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 받아가시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주앵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